비교적 평화로운 장세가 주말 동안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인사를 드려버리고야 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떤 성적을 냈을까? 마지막까지 순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억 7,300만 달러가 순유입되게 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 그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는 7천만 달러 상당이,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어제 현물 ETF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6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는데 6일이 그냥 6일이 아니라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들어온 한 주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만 21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7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개수로 치자면은 저번 주에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 개수는 3,150개. 반면에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트코인 개수는 무려 31,438개나 됩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모으게 된다면 정말 머지않아가지고 꿈에 그리던 엄청난 공급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 개떡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희망 회로를 안 돌릴래야 안 돌릴 수가 없게 만드는 ETF, 여기다 추가적으로다가 블랙락의 최고 정보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월가에 새롭게 진입한 암호화폐 매니아들이다. 특히 비트 현물 ETF 투자자의 80%가 직접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행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블랙락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가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른 ETF 발행사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블랙락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EC가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한 옵션 거래를 하는 상품을 승인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옵션 도입이 비트코인 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유동성의를 주입하게 될 것으로 믿으며 이는 가격 상승의 잠재적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QCP 캐피탈도 동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자금 유입 가즈아, 거기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체킹하고 있는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가 커플링이 되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할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무려 60.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를 두고 반대편에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다시피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세상. 그리고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몇몇 한국 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어찌하여 비트코인 수익 보자고 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을 응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 평소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희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지원하고 전쟁을 바라는 쪽입니다. 트럼프는 북돼지랑 악수도 하고 돼지를 잘 달리기도 했었는데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돼지랑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카말라 해리스도 연신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만을 쏟아냈었는데 3차 대전 터지면 국방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이 열리면서 마약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한국도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woke 어젠다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흑어공주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해외에서 나쁜 것들 한국에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에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정상화시키는 자정작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에 나온 곳은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인데요. 계속 노숙자 문제 등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QCP 캐피탈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차트를 봤더니 그리고 일정을 봤더니 다음주에 저항으로 작용할 만한 주요 거시데이터가 없다더라. 그래서 조만간에 심리적인 저항인 7만 달러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역시 7만 4천 달러 전고점인데 조만간에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다가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몇 주 남지 않았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는 비트 강세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높아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고를 뚫기 전에 6만 5천 달러까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조정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가 높아가지고 조정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비트코인 주봉 마감인데요. 자,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라인 차트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저항을 뚫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뚫었으니까 지지 확인하러 한번 잠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지 확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큰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저항을 뚫은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 지금 수평 저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평 저항을 뚫고 안착을 해야만 완벽하게 뚫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해당 저항을 한 번도 뚫지 못하고 잠깐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것이 지지 확인이 되면서 동시에 한번 쉬었다가 뚫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분석가 트레이더 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봐라.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쁜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 하락형 채널을 상방 돌파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캔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작은 시간대에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이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그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추가적인 상승 전에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올릴 것인지 이번 주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마찬가지로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고 191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순유입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금이 들어왔었던 곳은 191만 달러를 기록한 비트와이즈 이외에 다른 펀드에서는 자금 순유입 및 유출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후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굴욕을 견디고 있는 이더리움은 과연 이렇게 굴복하고 마는 것일까? 인컴 샤크 분석가는 아니다, 이더리움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요. OBB가 저항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으며 뚫을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더리움, 한 방 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는 글래스노드의 창업자들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이클 지표 이 차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알트들이 힘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해당 지표가 저항을 뚫고 50을 넘기면 강력한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들도 경고를 하기를 한 차례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한 번 더 턴 다음에 알트 시즌이 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레이어1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솔라나, 이더리움, BNB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에이다와 포카닷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하며 앞으로도 이 둘은 부진할 것 같다라며 에이다와 포카닷 홀더들의 신경을 건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는 레이어1 프로젝트 뭐가 있습니까? 수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느샌가 수위가 생태계를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택수가 드디어 다가오는 10월 29일 거래 속도를 위해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업그레이드 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었나 봅니다. 서택수 가지야 10월 29일. 다음으로는 블랙락이 최근에 그들의 펀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확산된 가운데 온도가 9% 상승했었다. 온도도 좀 가지야.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TGI 프라이데이 한국에도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얘네도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다시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일요광조 때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